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인정한 지난달 12일로부터 40일 가까이 됐습니다. 확진자는 감소세에 있고 사망률도 떨어지고 완치율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게 북한의 공식 통계인데요.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북한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역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내놓는 통계치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치를 조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건데요. 네, 여전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저희 남북의 창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전하는 최근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이분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더 엄격하고 더 세심하게 제작했습니다. 클로즈업 북한에서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공식 발표하고 한 달이 된 지난 12일 국가 비상방역사령부의 코로나19 상황 보고. 지난 4월 말부터 6월 12일 18시까지 98.539%에 해당한 440만 4,212여 명이 완쾌되고 1.459%에 해당한 6만 5,232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지난 1개월간의 코로나19 전파 상황도 별도로 분석 발표했다. 집계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급증하고 그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6월 10일 현재 전국적인 하루 유혈자 발생 수는 5월 15일에 발생한 하루 유혈자 수의 89% 이상 감소했습니다. 99%에 가까운 완치율과 89% 이상의 감염자 감소세에 치명률은 0.002%에 불과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코로나19 대동난을 한 달 만에 극복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코로나 관련 방역 통계 또 수치는 좀 믿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한 이 추적 시스템이 없는 국가는 보통 많을 때는 5배 정도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숫자보다도 더 많은 감염자 숫자가 지역사회에 있을 때 보통 그렇게 추계합니다. 제일 급성분은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의 코로나19 현실은 어떨까? 남북의 창 제작진은 탈북민들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북한의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다. 지금 북한에서 지금 코로나가 엄청 심하고 우리 자식들도 지금 다 코로나를 한 번씩 다 앓고 나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중국에서 중국산 알약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앓는 환자들 집에 집 문 앞에다 놓고 문을 두드리고 가면은 그걸 들여다가 약을 복용하고 있대요. 해열제예요. 북한에는 약이 전혀 없지 않나요? 그래 해열제가 많이 들어온다더라고요.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열제 같은 기본적인 약품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잘 있습니까? 우리랑 코로나로 다 죽지 않고 났습니다. 집에도 아들 며느리 손녀까지 다 앓고 났단 말입니다. 지난달 말 중국 대북 소식통들이 평양 봉쇄 부분 해제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일부 지방에선 강력한 격리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사전해가지고 육지 가리지 못하고 북한들이 강일군들 이런 사람들만 어디다 비상방역 사령부 이런 쪽에 찍었다 봐서 사람들만 다니게 되면 달리 대조사가 한다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다. 제작진은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와 환자와의 통화 녹취를 어렵게 입수했다. 나도 요즘 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아파서 이럽니다. 이게 스스로가 지내까 나가야 아프거나 해제되면 우리 집에 와서 좀만 치료해 주시오. 이제 해제되면 우리 집에
집에서도 난 치료해주시오. 기력 회복을 위해 식품이라도 사러 나가고 싶지만 단속 때문에 그마저도 망설이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완치자들을 등장시켜 북한식 치료와 관리 우수성을 선전하고 있는 관영 매체의 보도와는 상반된 내용. 전문가는 북한 주민들이 설명한 증상들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단했다. 보통 이제 이 코로나 걸리면 열이 기본적으로 나고 전신 증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심하게 될 때는 체중 감소가 있거나 또 전신 통증, 몸살처럼 통증이 있거나 또 뭐 다양한 증상들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이들이라는 분석이다. 턱없이 부족한 의약품 탓에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것은 물론 효과가 의심스러운 약품 제조와 투약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너무 고열에 휘달리는, 그러니까 미온수에다가 이제 소금을 해서 한번 끓인대요. 정제를 해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정맥 주사를 한대요. 뭐 이렇게 죽고 저래도 죽겠는 거. 그 정맥 주사를 할 때 거기다가 페니실린 200cc 나가는 걸 투여를 한대요. 이러다 보니 약물 부작용과 그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은 사망률이 한인 민반에서 평균 3명, 4명 네, 그래서 그렇게 하룻밤 사망률이 있대. 와, 저 진짜 그 전화 받고 너무 충격받아서 사실인가니까. 사실이죠. 사실. 북한 당국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약물 치료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어린이들인 경우에 약물을 과잉으로 쓰다 나니까 호탈에 빠져 사망한다든가 또 항생제를 이제 쓰는 경우에 반드시 과민 반응 검사를 하고 써야 되겠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 주사해가지고 사망한 데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밝힌 자료를 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은 이례적으로 높다. 5월 16일 북한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가운데 10살 미만 어린이가 무려 16%를 차지한다. 같은 시기 우리와 비교하면 170배 이상 높은데 그 뒤론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체력이나 영양 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료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다른 감염의 위험도 높을 정도로 면역력도 저하되어 있고 코로나 이외로 인한 기저질환과 영양 부족과 약제 부작용 모든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악화돼서 나타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지난해 유엔 아동기금이 발표한 세계 아동 현황에 따르면 5살 미만의 북한 어린이 가운데 1명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학교 교사 출신의 한 탈북민은 노력 동원에 내몰리는 아이들의 실상도 전했다. 일을 한다 하면은 정말 꿀벌 운동처럼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다 소래 바게트 들고 나서 뭐 돌 나르기 모래 나르기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힘이 없이 정말 먹을 게 없을까라 먹지 못하고 다니까 너무 힘든 거 그 상태에서 일하니까나 아이들이 쓰러지는 게 많아요. 성보성 없는 방역 전쟁으로 일각일처가 더없이 긴장하게 흐르던 시간. 한밤중에 긴급 조직된 애기젓가루, 암가루 공급 전투. 최대 비상방역 체계 전환 사흘째인 지난달 15일 북한은 어린이 유제품 보급 상황을 전격 보도했다. 코로나19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들을 챙기는 김 위원장의 애민 정신을 더욱 부각했다. 단장어머니가 전화 안 오게 원신인 배를 위해서 젓가루를 다 공급해 준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받아 안았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이 다 울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코로나19 호전 상황을 전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나 예방 없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와 연대 정신으로 북한의 의료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지원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 북한도 이런 부분으로 전향적으로 좀 개방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방하는 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인정 한 달. 평범한 주민들이 전하는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마저 외면하는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에서 800여 세대가 급성 장내성 전염병에 걸렸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16일 전했습니다. 장내성 전염병은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같은 병원체가 장의 점막에부터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데 북한 당국은 강도 높은 소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15일 가정에서 마련한 약품을 노동당 황해남도 해주시 위원회에 보냈습니다. 16일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핵심 측근들인 조영원, 리일환, 현송원 등이 의약품을 해주시 등 전염병 발생 지역에 기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